안녕하십니까, 박균우입니다. 저는 IMF가 시작됐던 그 시점부터 상권 분석과 자영업자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현재 한 2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기업이나 지역은행들의 이제 그 신규 점포나 그리고 점포 재배치에 대한 컨설팅과 두 번째는 병원, 치과나 한의원의 개원 상권 입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가 투자자,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상권 분석과 사업성 분석에 대한 컨설팅, 그리고 상가 시행사나 상가 매수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당 상가의 어떤 업종을 채울 것인지, MD 구성에 대한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까지 25년 동안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경험들을 이제까지 세 권의 책을 썼는데, 2020년도에 인생 2막을 위한 상가 투자와 창업, 그리고 2022년도에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고, 2024년도에 내 상가 건물에 어떤 업종이 적합할까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요즘 가장 잘 나가고 하는 책은 그 병원, 개원에 대한 컨설팅 관련된 그 책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 채널명은 상권 분석 현장에서라는 채널명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2022년도에 저도 책을 썼지만은, 제가 병원, 치과, 한의원, 개원 상권 분석에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제가 IMF가 끝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주로 지역은행들의 점포 재배치나 그리고 신규 점포 개설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지역은행들은 1층에 들어가지만은 상층부에 주로 이제 병원, 치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은행들하고 병원하고 상권 입지가 거의 사실 유사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은 지금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한 부분들은 비교적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상권이나 상가나 다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상업용 건물 자체는 사용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라고 하는 뚜렷한 타겟층이 있는데, 환자들 또 보면은 과목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 하나가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병원이 운영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히 타겟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범위 자체가 좀 한정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환자의 접근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일반 상권하고 또 같은 측면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거죠. 사실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가장 개원하는 의사들의 이제 연령층들이 보면은 40대 전후 요 정도에서 많이 해요. 이제 어쨌든 몇 년 동안 봉주기로 하다 경험을 쌓아서 이제 어쨌든 개원하는 그런 측면인데, 가장 실제로 이제 40대에 접어들고 하면은 앞으로 어쨌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또 개원하게 되면은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대출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원활하고 했었고, 그리고 또 소위 집안에서도 그야말로 의사 하나 키웠으면 대표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안을 다 털어서 해주든지 그리고 결혼을 하면 배우자 쪽에서 해주든지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개원 의사가 대부분 대출이나 본인이 벌어서 하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개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권 입지에 어느 상권에 어떻게 입지를 정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장 또 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가끔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보면은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상권이 몇 개 정도 될 거냐, 개원을 할 만한 상권이 몇 개 정도 될 거냐, 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은 대부분 보면은 그분들은 소위 우리나라의 0.1% 정도의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능력이 됐기 때문에 어디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땅도 한정이 되어 있고 상권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상권 범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서 보면은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 보면은 그 가맹점은 각각 개인 사업자들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들이면은, 그러면은, 가맹점과 가맹점 간의 어쨌든 영업 범위에 대한 충돌,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보통 어쨌든 영업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 공개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권 범위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가맹점 간거리가 250m입니다. 250m인데,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가장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편의점 전체를 합치면 5만 5천 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4대 편의점이 한 약 5만 2천 개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CU가 16,787개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컬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빵집인데, 파리바게뜨가 약 우리나라 한 3,4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페가 많은데, 카페가 이제 이디야 같은 경우가 약 한 3,000개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병원들이 할 수 있는 상권이 몇 개나 될 거냐, 이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같은 상권 범위를 정할 때 가장 과학적으로 많이 쓰고 하는 게, 아까 편의점 같이 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통상 반경 500m는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히 이제 지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메디칼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최근 가장 말단 행정구역이 이제 행정동이잖아요. 행정동인데, 우리나라 행정동이 2019년 기준에 2,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공은 실제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이 되고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많아도 한 2,100, 한 3, 40개 이 정도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읍면을 다 합치면 약 한 2,000개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이제 개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읍면까지 가서 하려고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행정동을 가지고 따지면은 약 한 2,000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행정동 중에서도 상권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합치면은 약 한 3,000개를 넘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이 3,000개를 가지고 어쨌든 지적복구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개원하고 있는 의원들이, 보통 보면 개원이들이 보면 병원급보다 의원급을 많이 하는데, 의원급이 지금 약 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다 세부 과목으로 나눠지면 한 2, 3천 개가 다 나눠 가는 경우도 있고, 천여 개가 나눠 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사실은 메디칼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치과예요. 치과가 지금 한 2만 개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실제로 한 동에 엄청나게 많죠. 하여튼 그렇게 따지면은 한 7, 8개 이상씩. 근데 이게 우리가 행정동을 보면은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어쨌든 장사가 잘 안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상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게, 어디다 할 거냐. 예를 들어 동에다 할 거냐, 행정동에 몇 개 합쳐진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점형에 할 거냐, 아니면 최소한 도시 전체 사람들이 접근하는 도시형에다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대략해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의원급에서는 약 한 3,000개 전후에 어쨌든 상권을 가지고 어쨌든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들이 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하면은 또 이런 게 이제 병원에 공적으로 있는 데 같은 경우도 병원장들이나 이런 좀 더 젊은 사람을 쓰고 싶어 하죠.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주 숙련된 수술이나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연차가 쌓이면 굉장히 명의가 되고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조금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낮고 이럴 것 같으면은, 가능하면은 좀 환자들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젊은 의사를 쓰려고 해요. 그러면은 연차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밀려난다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그거 되기 전에 이제 어쨌든 개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타깃 환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보면 가장 어쨌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질환에 대해서 그 타깃 연령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연령층이 있는 거는 인구의 어쨌든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나 뭐 이비인후과, 뭐 내과, 내과도 외래를 많이 보고 하는 경우들은 동네에서 그냥 개원을 해도 그냥 뭐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구가 실제로 이제 구조가 이제 출생률이 낮아지고 계속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동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점형 상권들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각 구의 그 구 주민들이 전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가는 거점형들. 그리고 보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인구 30만 같은 경우는 뭐 동네 몇 개가 아니라 그냥 그 도시 전체 주민들이 오고 하는 도시형들. 그리고 사실 우리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이나 뭐 이제 아주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외부에서 홍보를 통해서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원을 할까에 대한 거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원 컨셉에 대한 결정 요소로 보면은 이제 타겟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환자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하는 게 50대 이상층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50대 이상층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인구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나라 보통 보면은 인구가 이제 그 평균 연령이 올라가고 하는 나이대가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연령대가 한 45세 정도 됩니다. 3년 전에 한 39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5, 6세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또 10년 뒤가 되면은 10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5년 뒤가 되면은 실제 우리나라 인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60대가 됩니다. 그 나이층에 맞춰가지고 개원을 하긴 살짝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같은 과목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비급여 환자를 많이 유입을 할 거냐 아니면 급여 환자에 대한 거로 이제 할 거냐는 실제로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소득층들이나 거기에 많은 그 질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나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컨셉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진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보통 보면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병원들이 보면은 이제 간판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많이 하고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간판이 단지 뭐 무슨 땡땡 정형외과 땡땡 내과 뭐 이게 아니라 그 상권에 맞고 한 그 질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환들을 그 창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제 그 부추가네. 사실은 오히려 제가 봐도 질환을 외부로 홍보하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환자층을 유입시키는데 좀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대표적인 진료 과목이나 진료나 치료 과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까지 임상 경험들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치료하는 방향을 정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나 이제 이게 좀 컨셉을 사실 결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은 그러니까 뭐 아무리 이제 뭐 지방의대를 나왔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보면은 지방의대를 나왔더라도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지방의대 나와서 서울에서 개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굉장히 잘해요. 그만큼 명석한 분야는 뭐 지방의대가 덜하고 서울의대가 낫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이 다 똑똑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거 조금 뭐 좀 부족하고 하지만 뭐 열심히 하면 내가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초반에 우리나라 그 신도시 중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그 지역이 보면 세종시였어요. 2015년, 16년 요즘에 세종시에 개원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물론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세종시가 참 그 개원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에요. 다 조건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해 거기서 개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의 가지고 그리고 40대 전후에 진입을 하고 이제 투자비는 뭐 아주 뭐 이제 집안에서 그 지원해주지 않으면 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이 다 같으면은 이게 무한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컨셉을 결정을 하는데 그 저희하고 하는 부분들이 투자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충분한 임상 경험이 안 되고 그리고 의료진의 실력이 딸리는 경우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력 배치가 스태프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스태프들이 그리고 지금 특히 개원하시는 그 원장님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간호조무사나 스텝을 구하는 게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지금 사실은 자영업이나 이 부분들도 뭐 심지어 뭐 식당 같은 경우도 뭐 기분 나쁘면은 뭐 점심때 뭐 설거지 하다가도 앞치마 벗어놓고 집에 가버린다. 이것도 이제 뭐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다르지 않아서 간호조무사들 같은 경우나 스태프들도 보면은 아무리 이제 손발 맞추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만둬버리면 또 다시 사람을 구해야 되고 손발 맞추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여나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건 있어요. 외부에 알려지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 이름 짓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들어봐도 뭐 이제 그 과목을 대표하는 그 과목 이제 의원 명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뭐 정신건강의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아지는 기분들, 뭐 그런, 내가 이름을 알지만 내가 언급을 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안과 같은 경우도 뭐 실제로 그런 눈이 사실은 밝아진다거나 뭐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아프고 통증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은 결국은 이제 어쨌든 그런 그 명칭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민감한데 같은 과목이라도 급여 환자가 많은 층을 차지하고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되게 조금 노멀한 이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좀 비급여 쪽으로 간다 그러면 특혜를 좀 있고 하는 그런 이름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병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이런 부분, 입원이 그 목적이거든요. 병원하고 의원급을 구분하고 하는 거는 병상 수로가 따집니다. 병상이 이제 30개 이상 있을 때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따지고 그 밑에는 이제 의원급으로 보는데, 개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원급에서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원급은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제 의원 메디칼이면 이제 주차가 용이해야 되고 뭐 이런 쭉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상업용 건물은 다 주차가 부족해요. 그거는 어쨌든 건축법 자체에서도 이제 건설시설 자체 이제 보통 보면 주차 허용 대수가 40평형당 한 대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족합니다.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다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그런 비유를 드는데, 이제 뭐 강남에서 이제 한정식집을 하려고 하는 분이 보면은 발레 파킹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발레 파킹을 보니까 과거에는 발레 파킹을 어떻게 했냐면은 보통 발레 파킹 회사에다가 뭐 두 사람을 파견하면 그 1인당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불법 주차를 막 해놔요. 하면은 그러면 딱지 끊을 거 아니에요? 딱지 끊으면 그 딱지를 까본 그 업주가 주는 형태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 발레 파킹을 하더라도 보면은 이제 주차장 면수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발레 파킹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강남에 이런 데서 발레 파킹을 하고 이제 그 직원 파견 비용들 그리고 주차 면수하면은 임대료보다 더 비쌉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 쪽에서 보면은 뭐 주차장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주차장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다 나가고 하니까 주차장이 비기 때문에 상업용 거 같이 쓰면은 사실은 되게 또 용이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주차장을 확보할 거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따지는데, 실제로 의원급에서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그렇게 중증 환자가 오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 거기서 수술을 할 것도 아니고 큰 입원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중교통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굳이 뭐 내가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 발렛 파킹까지 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경우도 이제 발렛 파킹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서비스라는 건 있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내가 다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우리 병원은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워낙 많이 나가도 나중에 없어지지 못한다는 거, 한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원급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접근성,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 동네 상권에서는 조금 오히려 도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거점으로 나갈 것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그리고 노선 버스나 실제로 노선에 어쨌든 대중교통이 원하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급 개원을 할 경우는 대중교통 영향력만 생각하지 굳이 뭐 주차장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보면 단독형 주택에서 뭐 아파트형으로 넘어온 게 보통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뭐 가락시형 아파트, 지금은 그게 헬리오시티로 바뀌었지만 가락시형이나 잠실 주공 요거에 지금 시작이 된 게, 그리고 노원에 이제 그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게 이제 80년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이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아마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아마 아파트 거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그러니까 선거에서 정부가 바뀌고 계속 넘어오면서 유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하는 게 이게 분양만 하는 게 아니라 임대 아파트도 많고,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행복주택이나 뭐 청년주택, 공공주택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상권이 전혀 형성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 LH에서도 상가 분양해서 수익이 많아지니까 많이 분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왕에서 봤던 이제 그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2,500세대인데 2,500세대 상가가 5개가 6개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2,500세대 같은 세대수로 봐서 엄청난 많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병원들, 메디칼을 개원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대부분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 아파트만이 아니라 이제 그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 따지는 게 가장 그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게 이제 30평형대 초중반. 이건 왜냐면은 가족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뭐 병원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거의 행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따지고 봅니다. 보험 환자가 아니라 비보험 환자가 많은 그 지역의 이제 아파트들을 볼 때도, 물론 이제 요즘에는 부동산 거래 가격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해서 가격이 높거나, 그리고 오히려 30평형대 초중반에서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아파트 유형 같으면 비교적 무난한 편이라고 봅니다. 경쟁 병원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의원급 같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35,00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진료 과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내가 이제 보통 전문의가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 전문의 과목에 대한 부분들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전문의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의원으로 표시하는 데는 대부분 이제 일반의가 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이제 내가 굳이 그쪽 과목을 안 하고 다른 거 할 경우는 대부분 의원이란 표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진료 과목을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적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보면은 정형외과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정형외과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환자들이 오고 하는 게 재활학과나 마취 통증과 그리고 신경외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같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같이 중복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냐, 이 부분들은 이제 반드시 봐야 될 부분들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단순하게 내 과목만 봐야 되는 게 다른 과목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보면 내 것만 있을 것 같으면 사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쪽 같은 경우는 강명에 이제 중앙대병원은 이제 새롭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대학병원끼리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내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중앙대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보다는 KTX 영향이 커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방 환자들. 보면은 저쪽에 보면은 SRT 수서 같은 경우는 아산병원들이나 삼성병원 대부분 그쪽에 다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오히려 이제 사실은 병원급 상급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 들어서면은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더 타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거는 두고 볼 일이죠.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억지로라도 지방으로 자꾸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의대 정원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부분들로는 사실은 정원에 저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방에서 내가 부모님이 아프시고 하면은 지방병원 이제 하려고 안 해요.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그러거든. 왜 서울로 오려고 하냐면은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지방은 웬만한 시설 다 돼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데 그 수술의 임상 경험 자체가 훨씬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번 해본 사람하고 한두 번 해본 사람하고 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수술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데로 가려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분산을 시킨다고 해서 강제적 분산이 과연 될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부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상가를 따지고 할 때 보면은 이제 개원을 할 만한 상가가 이제 그 상업지역 같으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상복합형의 이제 그 상가에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올 플라자형, 그러니까 전체가 다 상가로 되어 있는 경우들. 뭐, 물론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원시설 내에 지원시설로 분류가 되고 지원시설 중에서 이제 생활시설에 이제 원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일종의 보면은 상층부의 아파트형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주상복합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거지역이나 신도시 같은 데서 이제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주로 중심상권에 있어요. 중심상권에 있는데 사실 주상복합형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은 기둥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기둥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그 원급들이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는 상황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기둥이 지금 몇 아름 되고 하는 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되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그거를 어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주상복합형에 위에 500세대, 700세대 이런 오피스텔이 들어가고 하면 그 위에 건물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는 전용률.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상가가 그러니까 전용률은 내가 쓸 수 있는 면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주상복합형의 전용률은 대략 한 43%,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가형 건물 같은 경우는 50%, 뭐 48%, 50% 대략 한 5%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면 5% 이상 내가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상복합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러니까 낮에 나가면은 주차장을 좀 쓸 수가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예외가 있는 게 보면은 주상복합형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오피스텔 거주자들하고 상업용 시설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예 분리되어 있는 데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면은 뭐 주차장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플라자형 상가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실제로 이제 딱 그 상가에 맞게 기둥을 설치하고 층을 올리기 때문에 그 로스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각 층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상가의 집경력이 어쨌든 그 상가로 집중되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같은 상권에 이제 주상복합형하고 이제 플라자형 상가가 있다면 가능하면 저는 이제 뭐 플라자형 상가를 권하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래도. 상권 입지 조사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급 같은 경우는 과목이 다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통 이제 그 메디칼이 집중되고 하는 데는 다양한 과목들이 들어오면 그 상가가 메디칼 상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집객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면 보통 궁합이 되어 맞고 하는 게 내과하고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환자층을 되게 많이 전체적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과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치과하고 한의원 같은 경우 전혀 이질적인 요소인데 사실은 이제 아까 2만 개하고 15,0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개수가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 해보니까 그 치과는 되게 잘 되는데 5개밖에 없더라. 그런데 한의원은 10개나 되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치과나 다시 개원을 하고 할 때는 저기는 한의원도 10개가 되는데 비교적 잘 되면 치과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되게 상권 범위가 넓은 과목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안과 같은 경우도 있는데 안과가 비교적 잘 되는 상권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도 잘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평판에 대한 조사를 따질 때 사실은 이제 처음 들어가고 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환자가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들 가지고 많이 따지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뭐 가서 뭐 이제 그 처방전에 하루에 몇 개가 나올 건가 그리고 약국 도매상을 통해서 알아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요즘에 이제 매출액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분포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금 연결되는 건데 평판 조사나 실제로 내가 할까 말까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할 때 이제 한 지역에 병원이 되게 많아요. 개원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88년도 뭐 90년대 쭉 있다가 그리고 2000년대 좀 있다가 그리고 2010년도 넘어서 없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으면 이거는 그 이후에 실제로 별 영향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2010년도 이후에도 보면은 개원을 했는데 다른 과목들이 들어왔었는데 비교적 잘 선방을 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들어가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지금 지방에 한 곳에 이제 조사를 의뢰받아서 갔었을 때도 보면은 이제 그 전에 88년도, 90년도는 활발하게 개원하다 그 다음에는 전혀 없는 거야. 뭐 한두 개가 있고 한데 그러면은 이거는 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평판 조사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매출액하고 연결되고 하는 게 뭐, 처방전, 그리고, 뭐, 약국 도매상. 사실은 약국 도매상도 자기가 담당 구역 같으면 잘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물어봐 처방전 얼마 나온다면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또 있고, 물론 뭐 주변에 뭐 자기 지인이 이제 의사가 있어서 물어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자체도 사실은 나는 신뢰도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 네이버도 있고 지금 구글도 있고 한데 보면 사실 구글링을 해보면은 이 정도 되면 여기가 비교적 괜찮게 잘 된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런 평판에 대한 조사들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판을 할 때 의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수술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통상 보면은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 친절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따지죠. 따져서 보면은 뭐 요즘에는 뭐 SNS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못해도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잘하고 하면 그대로 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급여나 급여도 마찬가지죠. 과잉 진료한다는 그리고 저기는 사실은 뭐, 보면은, 내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나도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데가 있어서 가는데 보면은, 주말이라서 이제 조금 할증해서 이제 돈이 나오니까 뭐, 3,700원인가? 그분도 연세가 좀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내가 그랬죠. 가도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한다. 그게 뭐가 비싸냐고 내가 그냥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쓰고 이런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제 어쨌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게 이제 뭐 평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는 실제로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신뢰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대신에 이제 그런,
SNS를 통한 네이버나 이제 뭐 그런 어쨌든 평판에 대한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밑에 층이 좋아요. 아래 층이 좋죠. 저층부가 좋은데 간혹가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1층이 어떠냐? 1층 좋아요. 좋은데 보면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싼데 근데 지금같이 사실은 이제 뭐 상가 공실이 많아지고 하면은 실제로 대안을 못 찾는 경우들은 뭐 예를 들어 나는 요 정도만 그 임대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1층이 나온다면 좋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상 보면은 상가들이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 한 10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는 3층에서 5층을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5층이 넘어갈 시야가 사실은 차단되거든, 바깥에서. 그래서 고층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그리고 그 해당 층에 다른 과목들이 집중돼 있으면은 환자들을 직격시키기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3층에서 5층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층을 이야기를 할 때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면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 층에 와서 무조건 내려오다 보면은, 메디칼하고 전혀 안 맞는 업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들이 들어간다, 노래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낮에 또 요즘에 뭐 노래방 하는 데도 많지만 보면은 뭐 치과 한참 그 임플란트 뚫고 있는데 옆에 노래 소리 들리고 하면 미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가들 내가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다른 과목들하고 궁합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병원은 같이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 3층에서 5층이 가장 유리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상가 임대 구장에서도 3층, 5층에 대부분 병원들이 이제 놓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기 환기나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 근데 이제 지하에서 하기는 했었어요. 하기는 한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문정 있는데 그쪽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합정역에 보니까 지하에 합정 6호선 들어가는 데다 해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면 사람은 직계가 많이 되는데, 이제 그 공기 환기나,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고 하는 게 뭐 사실은 이제 그래도 뭐 내 병을 자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진료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하는 싫어하는데, 지하 입구 한 데는 보면은 지금 압구정이나 이런 데 가면 성형외과 입구한 건물들은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은 한 층이 통째로 다 성형외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그 건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가 이제 보면은 그 도시철도에서 그거를 입주자를 모집할 때 이제 그 입찰을 많이 해요. 입찰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게 업종에 대한 조건들도 되게 까다롭더라고. 까다로운데 사실은 이게 또 하나가 있어. 보면은 지하철 역사가 대부분 공실이 많아요. 지금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뭐 다른 데도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영등포나 몇 군데가 있는데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 있지만 보면은 이동의 목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 편하게 거기서 쇼핑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철도, 그러니까 서울시 그 도시철도에서 의뢰받아가지고 역사 공실 문제 해결하려고 저도 컨설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적합한 업종에서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지하철 역사 같은 데가 이제 보면은 지금 있는 업종들 말고 다른 업종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게 어떻게 됐거든.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이제 원룸들 많고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부동산 한 사람들은 전월세만 하더라도 그냥 유지만 되면 사실 굴러갔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 같은 부동산 업종들이나, 그리고 잠깐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지하철 역사도 보면은 보관하고 하는 창고들을 또 많이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트렌드를 바뀌고 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은 조금은 주춤해요. 옛날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제 2015년도 뭐 이후에 조금 실제로 보면 입지가 좀 떨어지거나 상당히 이제 부담가를 높여놨던 경우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았었는데, 통상 보면 어디 가나 상가하고 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병원들, 메디칼은 그 임대료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병원을 들이기를 많이 원하죠. 그리고 또 병원을 들여놓으면 약국에 대한 그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통상 하는 방법 자체가 보면은 선임대를 해요. 이제 뭐 통상 해가지고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아니면은 그 더 길면 2년까지 렌트프리를 준다. 임대료를 면제하는 거죠. 임대료를 면제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 월세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했다고 칩시다. 1,000만 원을 했다고 치면은, 그러면 1년 하면은 임대료가 얼마죠? 1억 2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년 하면 2억 4천이거든. 2억 4천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2억 4천을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서 분양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러면 내가 2년 동안의 월세는 그 시행사에서 지원을 해줄게. 2억 4천. 그럼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억 4천을 깎아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앞에 갖다 붙이나 뒤에 갖다 붙이나 잘 몰라.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보면은, 평당 내가 한 1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비까지 지원을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보통 100평 같으면은 1억 원이거든. 1억 원이고, 뭐, 그 하면 더 하면, 보통 보면 많은데 한 2억, 250만 원까지 해주던 데도 있었더라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행사에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해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 어쨌든 내가 그 시행사에서 해주는데, 그런데 이 인테리어비를 해가지고 약국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그리고 약국에서도 그 할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 들어가서 나 그러면은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약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을 줬는데, 그러면은 해가지고, 야, 나는 기대했는 게 하루에 해가지고 이제 처방전이 150개 나와야 되는데 30개밖에 안 나와. 이러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정말 해가지고 막말로 칼 들고 쫓아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 의료법에도 위반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신 분한테 절대로 약국한테는 어떤 커넥션을 맺지 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젊은 의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료를 못 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돈, 자기 인생을 저당 잡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은 렌트프리가 기가 지나고 나면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재청산도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유지가 돼서 올랐으면 다행인데 못 올랐으면 이제 무너지는데, 그러면은 이게 평생 이제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통상 이런 게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는 의사로 고장난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업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상권 입지에 대한 선택들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진료 컨셉들이나 개원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해요. 이제 의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권 입지 조사를 다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까지 주고 나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해가지고 개원을 하게 되면은 최소 20년을 해야 된다. 한 자리에서 20년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보통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한 5년은 이제 전력 투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다시 5년은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실제로 평탄하게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그리고 20년 후에는 은퇴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한다는. 그래서 처음에 개원을 하고 할 때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 주고 나서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엎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 못 받죠. 그래서 최소한의 어쨌든 앞으로의 어쨌든 인생 설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개원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준비가 되고 어쨌든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서 개원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그 병원 쪽도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 많이 실을 예정이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상권 분석 현장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